안녕하세요, JK키친의 JK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칼질하는 법을 올려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먹을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식재료는 초록색 피망 1개, 양파 1개, 비엔나 소세지 1봉지가 필요합니다. 비엔나 소세지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접해왔던 아주 친숙한 재료이고 어머님들이 가끔 만들어주시는 반찬이기도 하죠. 동그란 모양의 양파를 반으로 갈랐다가 다시 세로로 반으로 가른 다음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한입 크기로 잘라줄 때도 양파의 양 끝쪽은 칼을 눕혀서 썰어주시는 것이 예쁜 모양으로 썰립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우수한 항암 효과 및 항산화 효과를 내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피망을 썰어볼 텐데요. 피망 양쪽 끝을 잘라준 다음에 피망의 꼭지에 붙어있던 부분을 피망과 분리해서 한입 크기로 뚝뚝 끊어주시면은 칼로 굳이 썰지 않아도 재료를 손질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 업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참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피망의 한쪽 면을 완전히 절단시킨 다음에 피망의 씨를 발라내기 쉽도록 길을 열어주고 칼을 눕혀서 피망의 씨를 천천히 제거해줍니다. 피망은 오렌지의 3배 달하는 비타민을 가지고 있고요. 소화불량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망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카로틴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볶아서 섭취하면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피망은 양파랑 똑같이 오늘의 컨셉에 맞게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비엔나의 칼집을 넣을 건데요. 뿌띠 나이프가 저처럼 많으시다면 한 번쯤 울버린이 되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울버린이 되어서 강력하게 한번 썰어보려고 했지만 일단 뿌띠 나이프는 연마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뿌띠 나이프 연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 하나쯤 가지고 있는 셰프 나이프로 한번 다시 칼집을 넣어볼까요? 역시 칼집은 이렇게 예쁘고 깊게 들어가야지 맛있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준비된 재료도 정말 간단하고 순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비엔나 칼집 넣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시련과 고통일 수가 있는데요. 뭐든지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오징어에 칼집 넣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비엔나에 아주 섬세하게 칼집 한번 넣어주세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칼집 넣다가 분명히 이 비엔나 집어던지고 칼집을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또 비엔나가 엄청나게 화낸다는 것, 이 요리가 생각보다 위험한 요리거든요. 그래서 꼭 어린이들은 절대적으로 칼집을 넣어야 되고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저희가 처음에 기름에 넣고 볶을 텐데 나중에는 그 기름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칼집은 넣어야 됩니다. 귀찮다고 안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네요. 바로 요리를 시작해 볼 텐데요. 항상 조리를 하기 이전에는 팬을 예열시켜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재료를 넣었을 때 팬 안의 온도가 떨어져서 맛없게 조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팬의 온도 관리해주는 것 정말 중요한 요소이죠. 팬에 이제 기름을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팬이 예열되어 있으면 이렇게 곧바로 식용유의 점도가 묽게 변하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팬을 돌리기에 더 수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색깔이 한쪽만 나지 않도록 골고루 굴려주시면서 그리고 팬도 돌려주시면서 비엔나를 1차 조리해야 됩니다. 이어서 양파를 넣고 볶아줄 텐데요. 양파를 넣고 볶으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단맛의 상승인데요. 이렇게 천연재료로 내는 단맛은 일반적인 감미료로 내는 단맛과는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익도록 충분히 볶아주세요. 지금 팬에서 지직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조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비엔나가 순식간에 색깔이 너무 빨리 나기 때문이고요. 야채에도 비엔나의 향이 조금 배일 수 있도록 오래 볶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망은 오래 볶으면 변색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고요. 바로 소스를 넣어줄 겁니다. 오늘도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넣으면서 조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일단 케첩 3숟가락, 맛간장 1숟갈 반, 진간장 사용하시면 1숟가락만 넣으시면 되고요. 설탕 1숟가락 이렇게 준비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저는 원당을 사용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넣어주었고요. 여러분 설탕을 1숟가락이라고 해서 너무 소복하게 숟가락에 가득 올려가지고 한 개를 넣지는 마시고요. 이번에는 양파의 단맛이 많이 우러나와 있기 때문에 숟가락에 설탕 올리셔서 한번 흔들어서 톡톡톡 떨어뜨려가지고 넣어주세요. 소스를 넣을 때는 팬에 가열을 하지 않으면서 재료를 넣었습니다. 소스 재료를 넣을 동안에 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초반에 팬을 예열함으로 인해서 재료에서 끌어낼 수 있는 맛을 다 끌어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꺼주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리에 이렇게 중간에 불을 끄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닌데요. 중국 요리같이
센 불에서 빠르게 해야 되는 요리는 이렇게 되면 큰 치명타를 입게 되죠. 그리고 주로 야채로 이루어진 볶음 요리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너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중간 정도의 온도에서 조리를 하면서 재료의 맛이 융합되게 할 때에는 한 번씩 꺼주시는 것도 용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소세지 야채 볶음에 케찹이 너무 안 벗겨져서 케찹에 거의 원형 상태로 데워진 채로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요.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주다 보면은 케첩도 어떻게 보면 증발돼서 그리고 졸여지면서 소세지에 굉장히 밀착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볶은 소세지 야채 볶음이랑은 맛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소세지 야채 볶음이 거의 다 볶아져서 지금 맛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호텔에 있을 때 소세지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노가다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소세지 정말 손 많이 가는 아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스승님 세대에는 이 소세지를 만들 때 직접 양 케이싱, 그러니까 양 창자에다가 소세지 재료를 손가락으로 넣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노가다이지 않습니까? 이 소세지 요즘엔 먹기 편해졌지만 예전엔 굉장히 먹기 힘든 요리였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수제 소세지의 이야기이고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는 물론 만들기 간편하겠죠. 자, 이제 한번 시식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양파와 피망과 비엔나를 딱 올려가지고 한 입 먹어볼 건데요. 맛있는데 뜨겁네요. 비엔나 소세지 야채 볶음 한 접시가 완성되었고요. 혼술 요리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요리죠. 일 마치고 와서 피곤함을 달래줄 그 맥주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일하시는 직장인분들은 솔직히 뭘 먹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요리는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 마치고 엄청나게 피곤한데 복잡한 요리를 해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 이 혼밥 혼술 요리 컨텐츠를 계속 올려볼 테니까요. 직장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물론 학생분들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괜찮죠? 물론 저기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액션은 드시면 안 되고요. 대신 맛있는 주스나 탄산음료와 함께 오늘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비엔나 소세지 하나 만드는데 말이 왜 저렇게 많은 건지 모르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초보자분들을 배려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황을 가지고 이제 만든 영상이라서 그렇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도 더 많은 지식들을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를 가지고 제가 먹고 살기 때문에 댓글과 좋아요, 구독 모두 많이 해주세요. 이어서 이팅 사운드가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